안녕하세요. 매일TV 시청자 여러분. S부장의 시시비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속화되고 있는 디커플링 차이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7 회의가 영국에서 얼마 전에 열렸습니다. G7 회의에서는 이번에 노골적으로 중국에 반발하는, 중국의 경제 질서나 중국의 글로벌 질서에 반하는 정책들을 합의를 했는데요. 그것도 예전에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 뭐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여기는 약간의 각국의 차이들이 있어갖고 중국을 상대로 하는, 그러니까 미국 주도하에 디커플링 차이나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G7 회의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거의 합의를 해서 공동 성명에 중국이란 나라를 지목하면서 중국의 질서에, 경제 질서에 반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은 달라진 건데요. 작년과 코로나19, 코비드19 때문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상당히 망가졌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중국에 대한 정확한 지목을 하면서 중국을 손봐야겠다고 선진국들이 합의에 이른 겁니다. 여기에 또 한국과 호주, 인도가 초청됐고요. 그리고 중국이 펼치고 있는 1대1로, 그러니까 아프리카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까지도 이번 G7 회의에 초청을 하게 됐죠. 이것은 선진국가 그리고 중국을 둘러싼 쿼드라고 할 수 있는 인도, 호주, 그리고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는 한국도 불러서 중국을 한꺼번에 이렇게 좀 몰아세우는데 니네도 동참하라, 이런 카드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G7의 그 내심을 좀 모른 채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을 향한 공동 성명에는 그 회의는 참석하지 않았고 기후변화라든가 그리고 보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G7 국가가 주도했던 반중국 전선에 동참한 건 아니다, 이렇게 나중에 해명을 했지만 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교라는 것 자체는 자국민에게는 약간 그 자국의 언론을 통해서 그 약간 좀 좋은 면만 이렇게 홍보할 수 있지만 외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국의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외교는 자국 내에서는 국민들을 조금 속일 수는 있는 측면이 있지만 외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G7 선진국가가 주도하는 반중국 전선에 거의 흡수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미국과 일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올바른 태도를 취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미국 주도하의 군사적 협력 관계,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에 플러스 알파로 한국도 들어오라고 물밑에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냈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던 문재인 정부는 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하면서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당하게 G7 공동성명에서 보면 그동안 중국의 그 전랑 외교라고 하는데 늑대 외교, 그러니까 좀 압박을 가하는 형태의 외교를 좀 펼쳐오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중국의 외교 형태에 대해서 반발이 좀 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기원설에 대해서 중국은 WHO의 제조사에 적극 응해야 된다고 G7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연에서 발생한 거다, 코로나19는. 근데 한편에서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영국이나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진짜 들어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정보기관에게 3개월 안에 코로나19 기원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 우한에서 나온 것은 아닐 수 있어, 자연에서 발생한 거야, 이런 측면에 갖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유출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게 전 세계 10조 달러를 물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조 달러면 중국 경제는 뭐 망가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것에 유럽 국가, 특히 G7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기에 좀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 남중국해 인근 국가들도 동참하고 있으면서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중국과의 거리두기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친중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참에 전 세계가 중국을 향해서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의 강력한 멤버가 되는 것이 필요할 테이고, 그리고 군사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려고 하는 쿼드에 먼저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기도 하고 S부장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국제 정치 전문가들에 따르면 두 국가, 센 국가가 있는데 두 국가 중에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미국하고의 한미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한테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자 이렇게 또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나 이런 것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유연한 외교의 형태로 인정해 줄 수도 있는 대목이 있었지만, 지금 현 상황에 와서는 디커플링 차이나가 심각하게 과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외교적 결단을 내릴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센 나라와 한편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될지 시기는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목전에 확 와 있는 건 아닌데요. 곧 다가왔을 때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조언했던 센 나라와 한편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경구를 명심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오늘 내용을 공유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
꾹 눌러서 구독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